뉴욕 매츠 홈구장인 시드필드에서 어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의 새로운 BYOB 규정 시간 연장에 한인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뉴저지주 에디슨에 다음 달 오픈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매츠 홈구장인 시드필드에서는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지만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매츠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에 앞서 시리필드에서 열린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태극기가 시리필드 전광판에 걸리고 이어 태극 문양의 부채와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입장합니다. 브루클린 어머니 한국 무용단과 KCS 무용단의 아리랑 공연이 시작되자 시리필드는 태극 문양 부채의 물결로 술을 놓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갑돌이와 갑순이도 시리필드를 마음껏 누비고 다닙니다. 퀸즈 한인회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후원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에서는 김영길 주 뉴욕 부총영사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총 9명에게 스프릿 어워드가 전달됐습니다. 네, 우리 매츠 구장에서 주최하는 우리 코리안 나이트 행사는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가장 좋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에는 한인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앞으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유현진 선수나 추신수 선수의 경기 일정에 맞춰 한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의 새로운 BYOB 규정 시간 연장을 앞두고 한인 업주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타운 정부는 원래 시의회 모임을 갖고 연장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날 시의회에는 무려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연장안에 대한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타운 정기회의가 열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종전시의회 회의에선 좀처럼 보기 드물게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펠팍에서 노래방과 요식업을 운영하는 업주 관계자들로 최근 한인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BYOB 규정시간 연장안이 이날 회의에서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는 이날 연장안을 상정하고 앞으로 한 달간 검토를 거쳐 다음 달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it will be approved at the next meeting. It isn't approved tonight. It's just an introduction. Just want to make that perfectly clear. 하지만 연장안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리커 라이센스 소주 업주들은 회의가 끝나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그동안 BYOB 연장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종철 시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논란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BYOB에 소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고 이 시의원은 BYOB 조례안은 맥주와 와인만 반입이 가능하며 소주는 포함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크게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BYOB 가지고 있는 주인들도 BYOB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한국 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계기로 해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할 우리가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지만 BYOB는 비어앤 와인이에요. 소주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주에 대해 지역에 따라 라이스 와인이나 라이스 리커 등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뉴저지 주류국의 명확한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진 소주의 BYOB 포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에디슨에 $300만 들여 만든 SYK 한미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미 커뮤니티 센터는 한 한인 사업가가 20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됐는데요. 뉴저지에서 한인의 개인 자산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에디슨에 오는 9월 8일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는 SYK 한미 커뮤니티 센터. 한미 커뮤니티 센터는 뉴저지에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린다 강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운영됩니다. 강 회장은 고인에 된 아버지 강성용 씨의 생전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게 됐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저 일단 원하는 게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케미스트리나 뭐 바이올로지나 이제 레슨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또 우리 국제는 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좀 애들을 가르쳐 줬으면. 커뮤니티 센터는 10,000스퀘어피트의 규모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4개의 회의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과 도서관, 카페테리아와 놀이방, 환자 진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ESL 클래스와 SAT 클래스 등 교육 프로그램과 요리교실, 어린이 공작교실, 라임 댄스 등 연령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영문 번역, 서류 작성 대행 등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계획 중인 모든 프로그램은 연회장 대여료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식사와 수요일에는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오는 9월 8일 일요일 2시에 열리는 개관식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태생 2세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 병역법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는 오늘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위한 미주 한인 청원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지역 한인회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뉴욕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뉴저지는 물론 LA,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등 타 지역 한인단체들과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서명운동 2개월 후 모아진 서명지를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2차는 한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므로 남자는 만 18세 이전, 여자는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 이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국세청이 해외 금융 자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죠. 신고된 대다수의 구자는 미국 소재로 나타났는데요. 그 규모는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자는 4% 늘어났고 신고액은 23%나 급증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어제 발표한 올 6월 한 달간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결과 한국인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금융자산 규모가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인 개인들은 미국에 6,582억 원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 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과 법인입니다.
합니다. 한국 국민의 미국 내 금융자산은 시작 첫 해 2011년 408개 계좌 4,97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44개 계좌 5,680억 원으로 14.2%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15.9%로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신고를 받은 결과 법인 포함 678명이 6,718개의 해외 계좌에 22조 8천억 원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됐으며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자의 대부분은 재벌 총수 일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민이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매년 52억 개, 이 비닐봉지가 썩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가정이나 기업들의 일회용품 사용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쓰레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뉴욕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랜더시 의원과 마가렛 친 시 의원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장당 10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적용업소는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뉴욕 시내 모든 그로서리와 슈퍼마켓, 델리, 백화점, 의류점 그리고 잡화점 등입니다. 업주는 종이봉투에 대해서도 장당 10센트씩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기와 채소 등을 저울에 달기 전에 넣는 작은 비닐봉투와 종이 약봉투는 제외됩니다. 랜더 의원은 비닐봉지가 썩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쓰레기 배출국에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 전문 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인당 하루에 평균 4.4파운드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일주일에 약 29파운드, 1년에 약 1,600파운드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까지 합하면 더 엄청납니다. 뉴욕시 의회에 비닐봉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지난 2008년 상정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의회도 현재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장당 5센트씩 추징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터넷 속도는 어떨까요? 느려도 보통 느린 게 아니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고 인터넷 석기 시대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공립학교의 인터넷 서비스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터넷 속도는 4곳 중 3곳꼴로 연방 기준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콧 스링거 맨해튼 보로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학습도구 활용에 걸림돌이 될 정도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내 1236개 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1.5메가바이트 미만 속도인 학교가 전체 18%에 달했으며 10메가바이트 미만인 학교가 75%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정규 학교의 인터넷 속도 1기가바이트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무려 100배 이하로 낮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광 네트워크 설치로 공립학교와 공립도서관의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고 최고 1기가바이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명품을 파는 명품 매장의 렌트비도 명품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높은 렌트비를 내고서라도 입점하려는 소매업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입점 자체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보증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쇼핑거리의 상가 임대료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지난 2분기 맨해튼 5에비뉴의 임대료는 스퀘어핏당 3,050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홍콩으로 4,328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은 세계적인 도시의 유명 쇼핑거리에 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 캐피탈로 불리는 5에비뉴의 46스트리트과 59스트리트 사이의 상권이 그 명성으로 항상 관광객이 붐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체의 리테일 리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5에비뉴 상권에 입점하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5에비뉴의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다음으로 파리의 임대료가 스퀘어핏당 1,220달러, 런던 1,156달러, 시드니 94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